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 경제가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 로이터 통신이 내놓았던 전문가 예상치가 있는데요. 이게 5에서 5.2%입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 지경이면 실제로 얼마나 더 추락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정부 당국이 이런 최악의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의 실책을 인정하면서 사실상의 고해성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국무원 신문판공실, 여기서 신문판공실이라는 것은 정부의 홍보실 개념인데요. 이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3분기 이 경제성장률 기자회견에서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력과 석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했다 그러면서 여러 요인으로 최근 일부 지방에서 전력을 제한하면서 정상적인 생산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는 또 부채의 의지에서 맹목적으로 확장을 해왔던 일부 부동산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푸링후이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내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온 건데요. 중국 당국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부족과 맹목성 같은 이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발표된 성장률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했던 1992년 이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지난해를 제외하면 가장 최저치였고 올해 1분기가 18.3%, 2분기 7.9%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엄청난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중앙방송 그러니까 CCTV 기자가 시장 전망치 5.0% 아래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푸링후이 대변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분기에 들어서면서 이 국내외 도전이 증가를 했고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또 세계 경제 회복세의 둔화, 국제 벌크 상품 가격의 급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와 홍수 발생 이런 다중 충격, 또 경제 구조 조정 압력이 두드러졌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다만 이 경제 성장률 저하 요인을 외부적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만 들었지 이 시진핑 리스크 같은 이런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푸링후이 대변인은 이 3분기까지 국내 생산 총액이 전년 대비 9.8%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연간 목표치인 6% 이상을 상회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푸링후이 대변인은 또한 이 전력 부족에 따른 경제 둔화 가능성도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국무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격이죠. 이 최근 국무원 상무회에서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대한 중요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이들 조치가 효과를 거두면 석탄, 전력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되면서 경제 운영에 끼치는 제약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물론 그의 이런 낙관적 전망대로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 푸링후이 대변인은 일단 9월 이후에 전력 생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한 겁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헝다그룹의 사실상 파산과 관련된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CNBC 기자가 8월에서 9월 부동산 투자 감소가 경제 성장률 둔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푸 대변인은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합리한 수요를 억제하고 실질 수요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이 부동산 기업이 부채에 의지해서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현상을 제한했다 그러면서 정부 통제 범위에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난 3분기 동안에 부동산 증가치는 2년 평균 4.8% 성장했다 그러면서 상반기보다 1.3%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전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한 무역과 투자와 소비 부문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종 소비 지출, 즉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64.8%라 그러면서 자본 총액,
그러니까 투자 기여도는 15.6%, 상품 및 서비스출의 성장 기여도는 19.5%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미 중국 경제가 무역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중국 경제 과연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물론 이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이런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 일시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요한 건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만 봐도 중국 경제가 쉽사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재창과 맞물려 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인 시진핑식 사회주의 추진으로 인해서 이 산업 전반에 걸친 엄청난 퇴보는 이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여파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한 경제 관련 지표를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지표만으로도 중국 경제는 이미 회복하기 힘든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인데요. 이 PMI는 49.6%입니다. 이 PMI 지수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이후에 1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PPI인데요. 이 PPI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0.7% 올랐습니다. 이건 생산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채산성은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와 함께 소비 활력을 보여주는 9월 소매 판매 증가율 또한 4.4%에 그쳤습니다. 두 자릿수를 넘던 예년 수준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친 겁니다. 문제는 9월 이후에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9월 이후에 중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지금의 중국 경제는 이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이 완전히 회수돼 가지고 중국 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 곧 닥치게 될 겨울 한파까지 중국 경제를 덮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 경제의 활력이 되찾기는커녕 그 되찾는 시점이 내년 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또 호주하고의 외교 갈등 때문에 석탄 수입도 줄어들었고요. 발전용 석탄 가격도 급상승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주름살을 안기게 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저임금, 저물가의 특색을 강점을 했던 세계 공장 중국이 특장점을 잃어버리면서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이어졌던 대규모의 홍수 때문에 이 석탄 생산 중심지인 산시성에 엄청난 피해들이 생기면서 이 난방 수요를 앞둔 겨울을 앞두고 이 전력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최성수기인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입니다. 헝다그룹의 사실상 파산에 이은 부동산 업계 전반에 흐르는 이 최악의 냉기류가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안기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에서 최소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다면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역시 예상조차가 불가능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강조가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절대 지존인 시진핑의 지시이기 때문에 공동부유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 최상의 정책 지표가 되어버린 이 공동부유 실천을 위해서 중국 경제는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긍정적 희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그 직격탄을 중국의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중왕그룹의 위기입니다.
진룽제 같은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들이 18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증왕그룹은 15일 공시를 했는데요. 뭐냐면 본사 및 계열사에서 심각한 경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정상 가동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곧 파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증왕그룹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알루미늄은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본 재료죠. 그런데 증왕그룹은 아시아 최대이고 당연히 중국에서 가장 많은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경제 성장을 회복시킬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투자와 생산, 소비 모두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죠.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 중국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서 민간 경제 위축, 헝다 사태, 또 전력 대란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회복세의 힘을 잃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플랫폼, 교육, 게임 기업 등에 대한 규제가 경기 둔화를 부추긴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 당국이 경제 회복을 낙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중국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를 뒤집을 만한 마땅한 카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 현지의 탕준웨이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연구원도 정부 규제가 소비와 서비스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소비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헬렌 차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블룸버그의 투자 수요가 매우 약하고 공급 측면도 전력위기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4분기 성장률이 3에서 4%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암울한 상황을 급반전시킬 카드는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퀴즈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3분기 성장률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인프라 개발 확대,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일부 완화 등의 조치를 꺼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LPR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가 꼽힙니다. 문제는 그리 안 해도 국가 채무가 급증을 했고 지방정부의 부채마다 이미 이 지방정부의 GRDP를 넘어설 정도로 한계 상황을 초과했는데 또다시 부양책 카드를 꺼내야 된다 그러면 당장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한 파도로 중국 경제를 덮칠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조짐이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9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은 10.7%입니다. 이런 수치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이터 통신은 통화 완화 정책은 중국의 부채와 부동산 거품 해소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아직은 낮지만 치솟는 생산자 물가가 중앙은행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경제 악화는 시진핑 주석이 3년인 고집과 맞물려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11월에 당대회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미지 개선과 강력한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한 수를 투척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전체가 흔들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정부 당국이 중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4일에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주요 거시경제 지표도 함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마땅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링후이 대변인이 경제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문제점을 거론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조차 지금의 중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분칠하고 화장해서 덮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중국 경제가 중국 내부적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 변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 이 프링웨이 대변인의 포인트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중국 경제 추락은 미국과의 충돌로 인한 미국 정부 압력 때문에 인한 것이다. 미국 탓이고 그래서 중국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세계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시진핑 리스크를 덮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의 경제 위기 원인을 중국 내부가 아니라 중국 밖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경제의 어려움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해법으로는 중국 경제가 반등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중국 경제가 얼마나 더 추락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중국 정부가 이런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중국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산당 리스크와 시진핑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Y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